우길 기간에 걸린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남중국 해위에 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필리핀군과 함께 해상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키나와현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연일 일본을 향한 무력 압박을 지속한 데 이어 일본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정권의 인자 스즈키 슈니치 자민당 간사장도 중국에 할 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중일 갈등 관련 거리두기에 나선 만큼 미국 도움 없이 스스로 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란 해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견고한 지지율은 이런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실시한 11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5%로 10월 74%와 비슷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고 중일 갈등을 촉발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대중 강경 자세라는 것이 일본 국민들의 적성에도 맞고 그게 이 다카이치 내각에서는 그게 일본 국익에 맞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인데 현실화하고 있는 경제적 타격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이번에는 상하이에서 일본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불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근데 일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공연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서 퇴장하라고 얘기를 했고 표정 보시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황급히 무대를 떠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제 퇴장 당한 거죠? 네, 그 가수 이름이 오스키 마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그 원피스. 네, 주제곡을 부르는 그 오스키 마키라는 가수인데,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아니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꺼졌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스텝이 와서 이게 기술적인 실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는 가수 입장에서는 노래 부르다가 쫓겨나는 거야말로 정말 굴욕적이고 또 관객석에서도 지금 중국어로 여러 개가 나오지만 야 이게 지금 눈앞에서 이게 벌어지는 게 사실이야? 이렇게 중국인이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네. 이 사건 사고가 굉장히 지금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개봉도 연기가 됐고요. 사실상 한일영이 좀 가차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 체험하는 행사인데요. 이날 갑자기 불 꺼진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날 행사까지 이제 다 취소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득이한 사정은 다 한일령으로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가수 유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 중국 공연 취소됐고요. 말씀하신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 개봉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뮤지컬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공연도 네, 멈춘 상황입니다. 다 취소되고 이랬네요. 지금 화면 보니까 중국 항공사는 일본 노선 900편 넘게 또 운항을 중단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숫자를 좀 정확하게 보니까 그 니케이에 보면 그 중국 항공사들이 12월에 운항할 예정인 그 일본행 노선이 5,548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904편의 운항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약 16%를 이번에 취소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은 계속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 중국 대사, 그러니까 일본 지도자가 정세를 오판했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가지고요. 일본의 현직 지도자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노골적인 도발을 감행해 무력 위협, 전쟁, 부추기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 위협과 전쟁까지 네. 언급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했고요. 이걸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대만 문제는 이른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철저히 대결 구도에 나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여행을 자제해라, 또 유학도 가지 마라, 그리고 영화도 금지 이러고 있는데 또 이 불똥이 일본도 여기에 지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엔 K-팝 그룹 에스파에 또 불똥이 튀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에스파 멤버 중에 닝닝이라는 중국인 멤버가 있고요. 네. 이 닝닝 멤버가 얼마 전에 사실은 본인의 SNS에다가
버섯구름 같은 그 버섯 그 원자폭탄을 연상시키는 그런 뭐 중국의 어떤 전통 사진을 게재했다가 이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을 또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본의 네티즌들의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TV 프로그램을 뽑아봐라라고 하면 연말에 특집 프로그램을 합니다. 홍백 네. 가합전이라는 것을 NHK에서 매년 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탑급 가수들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원래 에스파가 올해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일본 네티즌들이 오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일본 반대 청원이 에스파 중국의 member 닝닝 때문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에스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멤버가 한국인과 중국인이 섞여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닝닝이 중국인이고 또 최근 들어서 SNS에 이런 무리를 뭐 어떻게 보면 일본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무리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반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아이돌 남성 아이돌 그룹 또 중국 팬미팅이 또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일본 아까 앞서서 이 리포트도 보셨는데 일본 수산물 수입을 또 중단했다는 소식 어제 들어와 있었고요. 중국 관영 CCTV는 다카이치 총리 비판 영상도 공개했는데 정말 일본과 중국 상황은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네, 이게 이제 거의 뭐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수산물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수입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바로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본의 요구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강한 카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죠. 그래서 뭐 히토류 수출 금지라든지 뭐 그런 카드를 통해서 이제 일본을 더욱 전방위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또 그러니까 히토류 수출 그것도 할까요? 금지? 뭐 히토리 수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꺼내면 굉장히 일본에게도 큰 타격이, 일이 될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보면요. 히토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뭐 한 6개월에서 한 1, 2년 정도 쓸 수 있는 것 비축을 기업들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히토리가 새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앞날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 일본도 주식 시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발 AI 랠리에 일본 기업들이 또 반도체 기업들이 잘 올라탄 부분도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것에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히토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최근 들어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잘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관세 전쟁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화당 우세주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관세 막 먹여서 네. 트럼프를 조금 더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런 관세 폭탄처럼 정밀 타격을 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일본을 대상으로 그런 정밀 타격, 히토리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보수 일각에서는 이게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또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도 냈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약간 화해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일 관계. 저는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탄생하게 된 그 정치적 배경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유신회랑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잡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극우입니다. 약간 우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뒤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이 자리 잡고 있고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지지율은 한 6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높죠. 지지율은 많이 나왔다. 이건 네. 뭐냐면 우측에 있는 국민들이 다 몰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집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도 이것들을 외면할 수 없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에 과연 그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할까? 제가 보기에는 아닐 가능성. 당분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과 중국 사이 이런 양상이 조금 치킨 게임 양상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요즘에 심상치 않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양국 외교 실무자가 만났는데요. 갈등의 골만 더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회담 직후에 이 모습에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인민복 차림의 남성은 중국 외교부 국장이고요. 네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내려다보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옆에 남성은 일본 외무성 국장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좀 약간 시종일관 저자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본 측이 약간 굴욕으로 느낄 수도 있는 영상인데 이게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저 사진 영상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일본이 굴욕적인 모습이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뭐
어떤 상황 하에서 그런 모습이 잠깐 나왔을 수 있었던 치더라도 그걸 공개한다는 얘기는 이걸 보여주겠다, 만반에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일본이 굴욕으로 연길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하면서 중일 갈등 측면에서 중국이 선기를 잡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또 일본 제한령, 이른바 그러니까 한일령을 좀 강화하는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뭐 짱구가 못 말려 이건 아예 개봉을 못했다고 하고요. 지금 중국 베이징의 영화관도 이미 개봉한 영화관, 일본 영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특파원이 한번 베이징의 한 영화관에 가봤는데 한번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베이징 马上开始抗议，请上队前方的观众马上检票入场。 네, 영화가 시작된다는 지금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거의 텅 빈 영화관입니다. 정말 베이징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텅 비었어요. 아무도 좌석을 갖고 있지 않네요. 네. 이게 일본 영화 개봉한 이미 개봉해 있는 괴멸의 귀멸의 칼날이요. 네. 사람이 없어요. 네. 귀멸의 칼날이 아마 국내에서 개봉한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이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멸의 칼날 중국 매출이 하루 만에 133억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 같은 나라는요, 중앙에서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의 메시지가 야, 일본과 관련된 모든 상품, 서비스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중국에 있는 개인이 일본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은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냥 가지도 않나요? 네네. 이렇게 영화를 보러 아무도 안 가요? 저도 저건 좀 놀랍습니다. 사실 뭐 중국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았다면 저런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일본에서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아마 중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정부의 캠페인 어찌 보면 동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여행도 안 간다고 합니다. 여행 취소도 그렇게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그 왜 제가 일전에 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국영 이제 항공사에서 일본행 티켓 취소하면 우리 취소 수수료 안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한일령에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일본에 있어서 수출 다음으로 뭐가 가장 큰 자동차 수출이 1등이잖아요. 네. 그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일본 관광 산업이요. 네네. 네. 일본 전체 관광객 소비에서 그런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2012년에 발생했던 센가쿠 열도 갈등 때만큼 중국인 방문이 급감한다라고 하면 경제 손실액은 2조 2천억 엔, GDP는 0.3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 라는 예상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일본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급감한 일본 여행 수요가 또 한국으로 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봤더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원래 일본이었는데 지금 한국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주말에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일본이 1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1등이 됐고요.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 과거 아베노믹스 생각하면서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이제 새 총리가 되면서 경제도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일 갈등부터 삐걱이 되고 지금 일본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일본 경제가 지금 계속 침체 일로에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럼 예산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국채 발행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국채 발행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베노믹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적 완화를 해서 네. 사실은 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반대 상황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도 지금 굉장히 큰 약세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돌파구를 찾는데 경제적인 돌파구도 찾아야겠지만 또 정치적인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강경 보수 우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 보수파의 메시지를 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일본 여행 산업도 이렇게 안 좋아지면 또 다시 역풍을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어느 순간 이제 발을 빼고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금방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 이번에 아마 저런 영상을 중국에서 공개한 거를 봐서는 우리가 금방 화해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이제 결국 일본에서 결국 이제 서비스 수지가 되겠죠. 관광 수지가 굉장히 큰데 플러스 요인인데 이것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로 좀 넘어온다고 하면 사실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증시, 채권, 외환 시장 지금 다 일본이 안 좋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전망들이 나오나요? 뭐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안 좋다는 말씀 주셨지만 얼마 전까지 뭐 사상 그래서 최고치를 순식간이에요, 보니까. 경신하기도 했지만 네. 작은 어제 보니까 안 네. 좋아요. 지금 근데 좀 약간 시점이 안 좋은 게요. 이른바 이제 사나이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사나이노믹스를 펼친다라고 해서 일본 경제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자마자 이런 일이 닥쳤거든요. 네. 때문에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맞은 지금 현재 취임 이후에 최대 위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잘 헤쳐나야지 일본이 다시 한번 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텐데요. 그 아베노믹스 때와 지금 사나이노믹스 때의 상황이 제일 다른 건 뭐냐면 아베노믹스 때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마음 놓고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의 물가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상승까지 인상까지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나이노믹스의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